그래서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상위법 중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002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 2010년도, 2014년도에 실제적으로 마지막 이제 개정된 거는 올 초에 1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상위법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일단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환산보증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네. 하지만 주임법하고 다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한 개 더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범위가 얼마 안에 들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얼마까지 이제 보호를 해주느냐 그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시,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환산보증금 기준을 한다 얘기죠.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차임 곱하기 100.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억. 거기다가 보증금 5천만 원 하면은 3억 5천만 원. 요게 이제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산보증금을 구해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첫 번째 이제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하려고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니까 3억 9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천에 300만 원 같으면 환산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그러면은 대구니까 3억 5천만 원 이하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5천에 400만 원을 계약했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3억 9천만 원을 넘어서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럼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려면은 이제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로 요 보증금액 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대구가 속해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5천에 300 했다면 3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보증 금액에서 이제 3,800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려면은 500만 원에 월세 30 같은 거 어떻습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300, 3천만 원, 더하기 보증금 500만 원, 3,500만 원.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 1,300만 원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환산보증금, 법 적용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권리금 보호에 관한 사항, 대항력은 요 법 적용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월차임 전환 상정률 제한 등은 법 적용 환산보증 이내에 있어야지만 꼭 이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 상임법이 원래 1월 26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리고 지난 추석 전에 9월 20일 날 또 일부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개정한 취지가 뭐냐면은 1월 2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화한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포자료에.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지역별로 상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이제 상한을 이제 내린 거죠. 그리고 지난 9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을 경우에는 취지가 뭐냐면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 임차인의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기간 및 대상, 상가 분쟁 해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공통된 사항이 있죠. 단어가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뭐 언론상에서 한 번은 접해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확실히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뭔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올 초도 그렇고 올 가을에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도 자료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뭔지 잠깐 이야기를 일단 길하고 관련된 거는 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뭐 가로수길, 뭐 샤로수길, 경리단길, 뭐 망리단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김광석길,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이제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주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도심이 번성해가지고 중상류층이 유입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 사는 원주민이 이주하는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요 김광석길을 생각해 보면 되죠. 구도심 이제 월세가 그렇게 이제 안 세니까 옛날 오래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해서 모여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 김광석길 같은 경우에도 벽화도 직접 그리게 되고 또 의식이 있는 뭐 소상공인들이 특색 있는 점포를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조금 모여들게 되면은 길이 특화된 거리가 되니까 여기를 이제 찾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찾는 손님이 많아지게 되면은 건물주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올리죠. 뭐 초기에는 뭐 임차인들도 좋겠죠. 뭐 사람이 없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매출이 좀 증가할 거니까.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제일 처음 이런 거리를 조성한 사람들이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하면 예술 이런 걸로는 이제 단가를 맞출 수 없으니까 음식점, 뭐 술집, 커피숍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임대를 올리면은 건물 주인은 어떡합니까? 이때다 싶어서 건물을 딴 사람이 팔죠. 새로운 건물 주인 바뀌면은 그 건물 주인은 또 자기가 큰 돈을 주고 샀으니까 옛날에 또 이런 흐름한 주택이나 가옥들을 부숴버리고 새 건물을 짓죠.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월세를 더 올려받죠. 개인적으로 하던 커피숍 작은 것들이 이제 또 쫓겨나고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되죠. 뭐 인원이 이제 많아지겠지만 결국에는 이 특색이 있는 거리가 내 집 앞에 나갔을 때 있는 거리하고 똑같이 변모가 되죠. 그러면은 뭐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찾아오더라도 안 찾는 거죠, 그죠? 내 집 앞에 가도 똑같은 거리가 있는데 굳이 여기 가서 이제 즐길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여기 찾는 방문객들이 적다 그러면은 결국 매출이 적을 거니까 이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하나 둘씩 또 공실이 생겨나겠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없앤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거기 장사하시는 임차인들을 좀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 적용 환산 보증금의 액수를 이제 인상하는 거죠. 1월 26일 이전에는 서울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려고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이걸 6억 1천만까지 대폭 상승한 거죠. 광역시 대구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야 되지만 가지고 3억 9천만 원. 그래서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을 하였고 지역군도 이제 조정한 거죠. 이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산이 요 광역시에 있다가 가밀 억제권역으로 이제 올라온 거고 세종시하고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가 그 밖의 지역에서 광역시로 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가 임차인 전체 상가 임차인 중에서 90% 이상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한다는 내용이에요. 법이 상인법이 2002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12%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9%까지 이렇게 인하했어요. 그래서 올해 26일 날 5%까지. 주인이 임대료를 무한정 올리는 거 아니다. 올리더라도 한 번에 1년에 5%까지 이제 못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9%에서 5%까지 낮춘 배경 근거 자료가 보고서에 보면은 뭐냐면은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2008년도에는 4.75%였어요. 이 갱신 계약할 때 한 5%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임대료가 올랐어요. 근데 2017년도 해보니까 0.1%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굳이 5%까지 낮추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2008년도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7%가 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8년도. 근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인하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요 근거 자료를 제시한 거죠. 지난 9월 20일 날 개정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을 당초 이제 5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이제 장사하려고 요 땅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맺으면은 난 10년 동안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5년밖에 보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약갱신 요건은 몇 년 전부터 이걸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 1월 26일 그때도 여기 이제 바뀐다고 봤는데 여기 빠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포함된 거는 서청 공중총발 사건 때문이죠. 그리고 권리금 보호 기간을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이제 계약 종료 3개월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예요. 근데 이걸 이제 3개월 연장해서 계약 종료 6개월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로 이렇게 연장을 해준 거예요. 이제 세입자가 마지막에 5년차 됐을 때, 안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이제 건물을 팔고 나가는 거면은 집주인이 요 기간 동안에는 방해하지 못하는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권리금 받고 요 사람 넘길 겁니다 하면 집주인이 요 사람을 계약해야 돼요. 근데 요 3개월이 짧더라 이거죠. 3개월이 뭐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요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린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권리금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그동안에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가지고 해당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들도 이제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상가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제 신설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